50대 남성,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의심,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들것이 굴러 들어왔다. 피범벅이 된 남자, 찢어진 작업복, 공사장 헬멧이 반쯤 벗겨진 채. 보호자는요? 없습니다. 혼자 길에서 쓰러졌다고. 간호사들이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선생님들, 이것도 무연고 환자 아니에요? 치료비는 누가 내요? 아, 진짜. 오늘 당직 운도 없네. 그 순간 비켜주세요. 젊은 의사가 달려왔다. 검진복에 땀이 흥건한 30대 중반의 남자. 이름표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환자 상태 체크. 즉시 수행 라인 확보. 민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맥박 측정, 혈압 확인, 동공 반응 검사.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출혈 가능성 있어요. 즉시 CT. 선생님, 그런데 이 환자. 신원도 파악 안 되고 돈도.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단 살리고 봅시다. 환자를 CT실로 이송하는 동안 민준은 환자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손길, 그 진심 어린 목소리, 피투성이 얼굴의 남자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서울 서초구 50층 높이의 은빛 빌딩, 해누리 의료재단 본관,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최상층. 회장실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태산 이사장, 67세, 대한민국 3대 병원 재단을 일군 입지 전적 인물. 가난한 시골 소년에서 시작해 의대를 나오고 작은 병원을 인수해서 지금의 거대 의료 제국을 세웠다. 총 병원 5개, 연 매출 4조 원, 직원 1만 2천 명.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화려한 성공과 어울리지 않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 회장실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다. 외동딸 박민하 32. 서울대 의대를 나와 현재 해누리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다. 미나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한 남자의 사진.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이 사람, 누구냐? 강민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고. 미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사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됐냐? 2년요. 제가 인턴 시절 응급실 로테이션 돌 때 만났어요. 집안은? 미나의 입술이 굳어졌다. 없어요. 없다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럼 형제라도? 그것도 없어요. 고아원 출신이에요. 태산의 표정이 굳었다. 고아원? 네. 서울 은평구 희망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까지. 그런 사람과 내가. 태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 안 돼.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해누리 재단 이사장의 사위가 고아 출신이라고? 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고. 하지만 민준 선생님은 실력으로 모든 걸 이뤘어요. 의대는 전액 장학금,
국가고시 수석 합격, 전공의 평가 최우수. 그건 문제가 아니야.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재단이, 이 가문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아니? 언론이, 주주들이, 이 사진이 뭐라고 하겠어?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현실을 봐. 우리는 그냥 병원이 아니야. 재단이야. 수천억 자산의 수만 명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마음은요? 마음? 태산이 비웃듯 말했다.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체면, 격, 가문.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야. 아버지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세요? 뭐? 저는 들었어요. 아버지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간호사 출신의 어떤 분을. 하지만 할아버지 반대로 포기했다고. 태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얘기를 어디서?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술 드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던데요. 아버지가 평생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한다고. 미나,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태산의 가슴을 찔렀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파왔다. 45년 전, 1980년.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 20대 초반의 젊은 의대생 박태산. 너덜너덜한 청바지에 헌 운동화를 신고 지역 보건소에 실습을 나왔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여자. 정은혜 21세, 간호사.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간신히 간호학교를 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빛이 있었다. 선생님, 여기 환자분열이 너무 높아요. 응, 일단 해열제 투여하고. 아니에요. 은혜가 환자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필요해요. 그녀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모습에 태산은 가슴이 뛰었다. 이 사람은 정말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보건소 뒤편 작은 언덕에서 손을 잡고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태산아, 나는 말이야. 은혜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너랑 작은 병원 하나 차리고 싶어. 돈 없는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래, 나도 그래. 우리 꼭 그렇게 하자. 하지만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태산의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다. 이 자식아, 간호사, 농부 딸, 너 미쳤냐? 아버지, 하지만 닥쳐. 넌 우리 집안의 미래야. 의사 명문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신분도 없는 여자랑?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사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냐? 아버지는 은혜를 만나 협박했다. 당신이 진짜 태산이를 사랑한다면 떠나시오. 당신 때문에 저의 인생 망치지 마시오. 은혜는 울면서 태산 앞에서 말했다. 태산아, 미안해. 나는 내 인생의 짐이 될 순 없어. 은혜야, 너는 큰 의사가 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꿈 포기하지 마.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태산은 부모가 정해준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 하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못했다. 태산이 은혜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폐암으로 혼자서 작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녀의 유품 중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태산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을 만난 그 여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큰 의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때는 신분도 배경도 상관없는 세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 손 놓지 말아요. 영원히 사랑해요. 은혜가. 태사는 그 편지를 읽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허울 뿐이었다. 막상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자 또다시 체면과 가문을 들먹이고 있었다. 한 달. 태산이 조용히 말했다. 한 달만 시간을 줘라. 아버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판단하겠다. 정말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진심이세요? 만약 민준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시면? 그럼 내 생각을 바꾸마. 정말요? 내 딸이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할 순 없으니까. 미나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태산의 눈빛은 복잡했다. 과연 그 청년은 정말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내 딸의 배경과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직접 확인해야겠어. 태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5년 전 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 은혜야, 내가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태산은 특수분장 전문가를 불렀다. 이사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응. 완벽하게 해줘.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3시간에 걸친 특수분장. 실리콘 마스크, 인공주름, 회색 가발, 누런 치아 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70대 가난한 노인. 옷도 준비했습니다. 찢어진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낡은 공사장 헬멧. 완벽해. 태사는 변장을 마치고 밤거리로 나섰다. 오후 11시 20분 마이너스 강남대로. 태사는 일부러 차도 가까이 걸어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다. 쾅! 옆구리가 차 사이드 미러에 부딪혔다. 아파서 신음이 절로 나왔지만 참았다. 이 정도 고통은 진실을 알기 위해 감수해야지. 도로에 쓰러진 태산. 지나가던 차들이 멈췄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가 구급차 불렀어요? 이미 불렀어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산은 들것에 실려 해누리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들것이 굴러 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 70대 추정. 간호사들이 모여들었다. 어머, 이 옷 좀 봐. 노숙자 아니야? 냄새도 나는데? 신원 확인됐어요? 아니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대요. 간호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미적거렸다. 누가 담당할 거예요? 오늘 내가 이미 무연고 환자 2명 봤는데. 저도 지쳤어요. 돈도 안 되는데. 바로 그때 비켜주세요.
복도 저편에서 달려오는 발소리. 강민준 의사였다. 땀에 젖은 검진복, 지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환자 상태. 민준이 즉시 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혈압 9060, 맥박 110,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의식은 반혼미 상태예요. 민준은 즉시 청진기를 꺼내 환자의 가슴에 댔다. 호흡음 정상, 심음 정상, 복부 타박상 의심. 즉시 CT. 선생님, 근데 이 환자. 한 간호사가 주저하며 말했다. 신원도 모르고 보험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간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살려야 해요. 돈은 나중 문제예요. 간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민주는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다. 수액 라인 확보, 링거 500cc 빠르게, 산소 마스크 OL. 민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정맥 주사 삽입, 혈액 채취, 활력 징후 재확인. 할아버지. 민준이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들리세요? 저 의사 강민준이에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들것 위의 태사는 가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보이는 젊은 의사의 얼굴. 진심 어린 눈빛. 환자의 손을 놓지 않는 따뜻한 손길. 이 청년. 진짜 환자를 위하는구나. CT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이송해요. 제가 직접 따라갈게요. 민주는 들것을 직접 밀며 CT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다른 의료진들이 수군거렸다. 강 선생 또 저러네. 돈도 안 되는 환자인데. 원장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촬영이 끝나고 판독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환자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결과 나와요. 태사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은혜. 이 청년이 당신처럼 따뜻하구나. 10분 후 판독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습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갈비뼈 골절 2개, 타박상 다수.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 필요해요. 선생님,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근무 교대 시간인데. 그리고 이 환자 치료비 문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제 월급에서 까도 괜찮아요. 일단 치료부터 합시다. 수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강 선생님, 매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의사니까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강민준. 저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병원장 오석현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명품 시계를 찬 손, 잘 다려진 고급 양복. 하지만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또야? 또 무연고 환자? 원장님, 하지만 응급 환자라. 응급은 무슨? 매일 이런 식으로 공짜 진료하면 병원이 어떻게 돼? 오석현이 환자를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다. 노숙자잖아, 이거. 돈도 한 푼 없을 텐데 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 원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응급의료법 10조를 아십니까? 응급 환자는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 타령하지 마. 여기가 자선병원이야.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 하? 오석현이 비웃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돈이야. 이 병원이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의사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오석현은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그래, 그 고상한 정신으로 계속 가봐. 내가 승진 몇 년째 밀리는지 알아? 동기들은 다 과장됐는데 넌 아직 평의사잖아. 상관없습니다. 좋아. 그럼 이 환자 치료비 내 월급에서 까는 거 알지? 네. 그리고 하나 더. 오석현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내일 VIP 환자 온다. 대신그룹 부회장. 내가 담당해. 이번엔 제대로 해. 실수하면 넌 정말 끝이야. 오석현은 돌아서서 가면서 중얼거렸다. 이상주의자 놈. 곧 현실을 깨닫겠지. 복도에 남은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환자실로 돌아갔다. 태사는 모든 대화를 들었다. 이 청년은 정말 의사구나. 진짜 의사. 태산이 입원한 6인실 병실. 낡은 침대, 커튼으로 나뉜 좁은 공간. 옆 환자는 기침을 하고 복도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병실에 들어와 환자 차트를 확인했다.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아파서요. 여기 진통제 처방해 드렸어요. 곧 간호사님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민주는 환자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혹시 가족이나 연락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군요. 민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괜찮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태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제가요? 민준이 부드럽게 웃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혼자였던 적이 있거든요. 혼자?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기억나는 건 고아원 철문이 전부예요. 서울 은평구 희망의 집 고아원. 10살 소년 강민준. 낡은 운동화, 기워진 옷, 하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민준아, 밥 먹어. 고아원 원장 할머니가 밥그릇을 내밀었다. 할머니, 저는 조금만 먹을래요. 동생들 주세요. 얘야, 너도 먹어야지. 저는 괜찮아요. 저는 형이니까요. 민주는 항상 동생들을 챙겼다. 감기 걸린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우는 아이를 안아주고, 아픈 아이의 손을 잡아줬다.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원장 할머니가 쓰러졌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들이 울부짖었다. 119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돈이 없어서, 구급차비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10살 민주는 맹세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할머니처럼 돈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 거야. 그날부터 민주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장학금을 받아서 의대에 진학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민준이 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선생님,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청년은 정말로 민주는 당직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한 번 더 병실을 확인하러 왔다. 태산은 자는 척하며 눈을 감고 있었다. 민주는 차트를 확인하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조용히 나갔다. 복도에서 간호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강 선생님, 또 자기 돈으로 환자 치료비 내신대요. 이번 달 월급 거의 다 나갔대요. 그래도 안 변하시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태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확신했다. 첫 번째 시험, 통과다. 태사는 퇴원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모습으로 병원을 찾기로 했다. 더 가난하게, 더 초라하게. 진짜 돈 없는 노인처럼. 찢어진 낡은 점퍼, 때 묻은 운동화, 플라스틱 봉지에 든 약 봉투들. 태사는 접수처에 갔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접수 직원이 기계적으로 물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진료 카드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태사는 일부러 낡은 지갑을 꺼냈다. 찢어진 가짜 신분증, 낡은 의료보험증. 접수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 체납이 많네요. 보험 정지 상태예요. 그게 돈이 없어서. 그럼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진료비 3만 원 먼저 내세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내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원칙상 선불이에요. 태사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였다. 몇 천 원짜리 구겨진 지폐들.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진료 못 받으세요. 다음에 돈 가지고 오세요. 접수 직원은 차갑게 말하며 다음 환자를 불렀다. 다음 분. 태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역시 돈 없으면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바로 그때 할아버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태산을 알아봤다. 저 기억하세요? 응급실에서 뵀던. 아, 선생님. 어디 불편하세요? 왜 여기 계세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데요. 민주는 즉시 접수처로 갔다. 이분 제 환자로 등록해 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분 진료비가. 제가 처리할게요. 민주는 태산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안내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편하게 앉으세요. 민주는 직접 의자를 당겨주며 태산을 앉혔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개월 정도 됐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공사장 일을 아직도 하세요? 연세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민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진찰을 시작했다. 누우세요, 천천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리를 눌러보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검사. 슬럼프 테스트 하지 직거상 검사. 디스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정확히 보려면 MRI를 찍어야 하는데.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얼마나 드나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를 켰다. 일반적으로는 60만 원 정도인데. 태산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네요. 할아버지. 민준이 의자를 당겨 환자 앞에 앉았다. 일단 이렇게 해요. 제가 의료급여 신청 도와드릴게요.
의료급여요? 네,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본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민주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제가 정리해둔 신청서예요. 같이 작성해봐요. 30분 동안 민주는 태상과 함께 서류를 작성했다. 설명하고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할아버지 민준이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뒷면에 뭔가를 적었다. 여기 제 직통 번호예요. 혹시 통증이 심하거나 급한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하지만 제가 돈도 없는데 할아버지 민준이 환자의 손을 꼭 잡았다. 돈이 없다고 아픈 게 덜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산의 목이 메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민준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요. 15살 민준, 고아원에서 독감에 걸렸다. 고열, 기침,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 고아원 원장 할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새로운 원장은 무관심했다. 아프면 그냥 쉬어. 병원은 돈 많이 들어. 민주는 일주일 동안 알아누웠다. 그때 한 의사가 봉사로 고아원을 방문했다. 이진우 의사 당시 40대. 애야, 많이 아프구나? 네. 걱정 마. 내가 치료해 줄게. 공짜야. 이진우 의사는 일주일 동안 매일 고아원에 와서 민준을 치료했다.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고 밤새 간호해줬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왜긴 왜야. 넌 소중한 사람이니까. 저는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는 너야. 그 자체로 소중해. 그날 민주는 깨달았다. 아, 의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그 후 민주는 의대에 진학했고 이진우 의사처럼 되겠다고 다짐했다. 저도 한때는 할아버지처럼 도움이 필요했어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민준이 서랍에서 작은 카드 몇 장을 꺼냈다. 손수 만든 카드들. 키오스크 사용법 카드. 1단계 화면 터치. 2단계 진료과 선택. 3단계 번호표 받기. 큰 글씨, 그림 포함.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 절대 금지 계좌번호 알려주기. 비밀번호 말하기. 의심되면 경찰서 112 또는 은행 1588-XXXX 전화. 고령 환자 할인 안내 카드.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10% 감면. 의료급여 대상자 추가 감면.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다. 병원 시스템이 어르신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걸 선생님이 직접? 네. 퇴근하고 집에서 만들었어요. 인쇄해서 라미네이팅도 하고 민주는 수첩도 하나 꺼내 보여줬다. 어르신 전용 응대 매뉴얼. 청각장애 환자 천천히, 크게, 입모양 보이게. 시각장애 환자 위치 구체적으로 설명. 손잡고 안내. 휠체어 환자 경사로 위치. 엘리베이터 우선 이용. 치매 환자 반복 설명 오케이. 인내심.
가족 동반 권유. 우와. 태사는 그 수첩을 보며 감탄했다. 이것도 선생님이? 네. 그동안 진료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리했어요. 민주는 수줍게 웃었다. 별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태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태사는 복도에서 우연히 다른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다. 강민준 또 공짜 진료했대. 월급 다 떨어진대. 바보 아니야? 승진도 포기하고. 이해가 안 가.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말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진짜 의사 같지 않아? 우리가 잊고 살던 걸 지키는 사람.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다. 태사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진짜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오석현 병원장이 주요 의료진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 오후 3시에 VIP 환자가 옵니다. 대신그룹 김태준 부회장님. 대신그룹이요? 네. 총 자산 30조 기업이에요. 그분이 우리 병원에 300억 예치를 고려 중이십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렸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모셔야 해요. 오석현은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특히 강민준 선생, 당신이 담당이야. 이번엔 제대로 해. 실수하면 각오해. 알겠습니다.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꽃다발, 고급차, 비싼 간식들. 저게 다 필요한가요? 민준이 불편하게 물었다. 필요하죠. VIP시잖아요. 하지만 환자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300억이에요, 300억.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때 환자 한 분 더 오셨어요.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 호흡곤란 환자, 70대 남성. 민준이 급히 응급실로 향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싣고 들어왔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바로 변장한 태산이었다. 이번에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민준이 환자를 알아봤다. 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선생님, 숨이 안 쉬어져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민주는 즉시 검사를 시작했다. 청진, 심전도, 산소 포화도 측정. 심전도에 이상 있어요. ST 분절 상승.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즉시 응급 처치. 바로 그때 강민준, 오석현이 응급실에 나타났다. 뭐해? VIP 환자 오신다니까. 당장 VIP실로 와. 원장님, 지금 이 환자가 더 위급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300억이 걸린 문제라고. 민주는 환자와 병원장을 번갈아 보았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원장님,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환자를 먼저 치료하겠습니다. 뭐? 제 앞에 있는 환자가 더 위급합니다. 의사로서 당연한 선택입니다. 이 자식이 지금 300억을 걷어차는 거야.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하며 환자에게 집중했다.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산소 15L, 심장내과 응급 컨설트. 오석현은 이를 갈며 휴대폰을 꺼냈다. 좋아. 내 선택이야. 각오해. 대신그룹 김태준 부회장이 도착했다. 고급 양복, 명품 시계, 비서 3명 대동. 병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석현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담당 의사가 다른 응급 환자를. 다른 환자요?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불쾌했다. 됐습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부회장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병원에 300억을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김태준은 돌아서서 나갔다. 오석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민주는 심장내과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했다. 스텐트 삽입 수술, 1시간의 긴장된 시간. 성공했습니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환자분 생명 건졌어요.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태산. 민준이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살려드렸어요. 태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청년은 정말로 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구나. 3번째 시험. 완벽하게 통과다. 태산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겠어. 강민준. 오석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이 조용히 들어갔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이거 봐. 오석현은 서류 몇 장을 던졌다. 내가 치료한 그 노숙자 환자, 심근경색 환자 말이야. 네, 그분이 어떻게. 의료사고 의심이 제기됐어. 네. 민준이 경악했다. 환자 보호자라는 사람이 전화 왔어.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더군.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프로토콜대로. 닥쳐. 의료소송 들어가면 병원 이미지가 어떻게 돼? 오석현이 책상을 탁 쳤다. 이거 다 내 책임이야. 내가 VIP 환자 놔두고 그 노숙자 치료하려고 고집 부린 결과라고. 하지만은 무슨. 너 책임져. 오석현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사인해. 의료사고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 수술 과정 다 기록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응급 상황이라 일부 기록이 누락됐었다. 역시 없지? 그럼 병원 측에서는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원장님, 이건 사인 안 하면 넌 해고야. 그리고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당할 수도 있어.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환자를 살렸는데 왜 이런 일을. 민주는 환자실 앞에서 서성였다. 아내는 태산이 누워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살린 분인데 어떻게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지? 민주는 조용히 환자실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 태산은 눈을 떴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민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다행이네요. 태산은 민준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있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 할아버지 치료건으로 의료사고 의심이 제기됐어요. 뭐라고요? 보호자라는 분이 병원에 연락했대요. 제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그럴 리 없어요. 선생님은 저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태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게 오석현의 지시로구나. 저 인간이 민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선생님, 태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할아버지,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저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다 증언하겠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사인하지 않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환자를 살렸어. 그게 죄가 될 순 없어. 민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인 가져왔어? 오석현이 비웃으며 물었다. 죄송하지만 민준이 서류를 찢었다. 저는 사인할 수 없습니다. 뭐?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환자를 구했을 뿐입니다. 이 자식이 지금 해고하시든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돌아서서 나갔다. 오석현은 분노로 떨었다. 강민준, 넌 끝났어.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다. 강민준 전문의 의료사고 조사 중. 진료 업무 정지. 의료진들이 수군거렸다. 강 선생님이 의료사고를? 믿기지 않는데. 원장님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민주는 진료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비우고 환자들을 위해 만들었던 카드들을 정리하고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다. 고아원 시절 사진.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눈물이 흘렀다. 태사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오석현, 이 비겁한 인간. 태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오석현의 모든 것을 조사해. 병원 운영 기록, 재무 내역, 의료사고, 은폐 여부. 전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미나는 민준을 찾아갔다. 민준아, 미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해. 우리 병원이 이런 곳인 줄 몰랐어. 괜찮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후회 없어. 민준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는 환자를 살렸어. 그게 의사의 일이야. 그걸 후회할 순 없어. 미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랑 같이 갈래. 이런 병원 그만둘 거야. 미나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울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태산. 태산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진실을 밝힐 때야. 태산은 조용히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다. 비서가 준비한 차를 타고 재단 본관으로 향했다. 태산은 특수분장을 지우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67세 재단 이사장 박태산. 자료 다 모았나? 네, 이사장님.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오석현의 비리 목록. 저소득층 환자 진료 거부 35건. VIP 환자 우대로 인한 일반 환자 피해 사례. 의료사고 은폐 및 책임 전가 8건. 병원 예산 횡령 의혹. 의료진 부당해고 12건. 이 정도면 충분해.
태사는 이사회 소집 공문을 작성했다. 민주는 짐을 싸고 있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들, 의대 교과서, 고아원 시절 사진, 할머니가 준 낡은 시계.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문자가 왔다. 강민준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 재단 본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해누리 의료재단.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일이지? 혹시 최종 징계 통보?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단 본관 대회의실, 이사 20명, 병원장 오석현, 주요 의료진들이 모였다. 민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미나도 옆에 와서 앉았다.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 갑자기 소집됐다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태산 이사장이 들어왔다. 검은 양복,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십시오. 태사는 단상에 섰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태산이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당황했다. 왜? 저를 보시지? 해누리병원 응급의학과 강민준 전문의 건에 대해서입니다. 오석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사장님, 그거는 제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의료사고로. 닥치십시오. 태산의 차가운 목소리에 오석현은 입을 다물었다. 지난 2주간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태산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1 응급실 마이너스 노숙자 같은 환자를 살리는 민준.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민준의 모습, 환자의 손을 잡는 장면. 영상 2 외래 진료실 마이너스 가난한 환자를 위해 서류 작성해주는 민준. 손수 만든 카드들, 직통 번호를 적어주는 장면. 영상 3VIP BS 일반 환자 마이너스 생명을 선택하는 민준. 돈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이사들이 숨죽이고 영상을 봤다. 이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태산이 물었다. 바로 저입니다. 네. 모두가 경악했다. 저는 지난 2주간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우리 병원을 다녔습니다. 태산이 사진들을 보여줬다. 특수분장 전후 사진, 병원 CCTV 영상. 제가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병원이 정말 환자를 위한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산이 민준을 바라봤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과 미나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준 의사는? 태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의사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제가 평생 찾던 의사였습니다. 반면 태산이 오석현을 노려봤다. 오석현 병원장,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다. 오석현의 비리 목록들, 저소득층 환자 진료 거부, VIP 우대, 의료사고 은폐, 책임 전가.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태산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민준 의사에게 의료사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죠? 그건 오석현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태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사인 안 하면 해고야. 오석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오석현은 창백해졌다. 그리고
태산이 의료 기록을 펼쳤다. 강민준 의사의 수술 기록을 심장내과 전문의 3명에게 재검토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스크린에 문서가 떴다. 완벽한 수술, 의료사고 가능성 전무. 오히려 모범적인 응급처치 사례로 의학 교육 자료로 활용 가치 있음.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오석현 병원장, 태산이 선언했다. 당신은 즉시 해임입니다. 그리고 비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이사장님, 강민준 의사, 태산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제게 오십시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태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강민준 선생님.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산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 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미나가 울면서 달려와 2 사람을 껴안았다. 선생님을. 태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병원 의료복지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태산이 미나를 바라봤다. 내 딸과 결혼을 허락합니다. 미나와 민준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아버지, 민준 선생님. 3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았다. 이사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회의 후 마이너스 복도에서 태산은 민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뭔가요? 민준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카드들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 만들어줬던 키오스크 카드, 보이스피싱 카드, 의료급여 안내 카드. 이건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미소 지었다. 이 카드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사장님, 아니. 태산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2 사람은 껴안았다. 해누리병원에 큰 현판이 걸렸다. 의료복지센터, 센터장 강민준. 개소식이 열렸다. 오늘부터 우리 병원은 새롭게 시작합니다. 태산이 마이크를 잡았다.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VIP든 일반인이든 똑같이 대우받는 병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박수가 터졌다. 민주는 센터장실에서 첫 환자를 맞이했다. 가난한 할머니, 아픈 아이, 노숙자.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저녁 마이너스 재단 옥상 정원. 해가 지고 벚꽃이 흩날렸다. 태산, 미나, 민준 3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은혜야. 태산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이제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났어. 아니, 제대로 된 아들을 얻었어. 민준이 태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님, 누구세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이야. 태산이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45년 전의 사랑, 후회, 그리움. 그분이 제 은사님 같네요. 민준이 말했다. 어릴 때 저를 살려주신 이진우 선생님. 그분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그래.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의사는 그런 거야. 사람을 보는 거. 3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해누리병원 대강당. 미나와 민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들은 병원 직원들, 환자들, 그리고
민준아, 고아원 아이들이 왔다. 형아, 형아. 민준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울었다. 너희들, 고마워. 태사는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 제 딸이 결혼합니다. 신랑은 고아 출신입니다.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다. 하지만 태산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진실한 영혼을 가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저는 평생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출신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하지만 이 청년이 가르쳐 줬습니다. 태산이 민준을 바라봤다.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민준과 미나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피로 연장. 환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교통사고로 왔던 노인.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허리 아파서 왔던 할머니. 선생님이 의료급여 신청해 주셔서 수술 받았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할아버지.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주는 한 명 한 명 안아주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은혜야, 봤니? 이런 의사가 있어. 이제 우리 병원은 제대로 갈 거야. 에필로그 1년 후. 해누리 병원은 완전히 변했다. 변화 목록. 저소득층 무료 진료 월 500건. 응급환자 선입금 폐지. VIP와 일반 환자 동등 대우. 의료복지센터 확대 직원 50명. 생명 최우선 병원 문화 정착. 그리고 으앙.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나가 아기를 낳았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민주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우리 딸. 태산이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보며 웃었다. 은혜야, 우리 손자가 태어났어. 아기의 이름은 강은혜. 태산이 평생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 그리고 진짜 의사의 정신을 상징하는 이름. 병원 옥상 정원. 가족들이 모였다. 태산, 민준, 미나, 그리고 아기 은혜. 아버님. 민준이 태산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태산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민준이 말을 이었다. 마음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껴안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의 가족이 함께 웃었다. 멀리 하늘에서는 은혜가 미소 짓고 있었다. 태산아, 잘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태산 이사장은 변장을 통해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준 의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 출신, 배경, 그런 것들은 사람의 진짜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고, 행동에 있고, 선택에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용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노년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